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품목들과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의 품목들이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고 그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 품목별로 과연 그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지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든지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 아닌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든가 또 시설물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교재에는 6회부터 기출된 문제가 최근에 어떻게 지금 이제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그 키워드 밑에다가 다 이렇게 실을 놨는데 6회 때는 보니까 이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입 금액 구하세요 이런 게 15점 문제고 8회 때는 또 이렇게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요 조건을 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 계산의 문제라든가 각 시설별로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오늘 시간에는 과연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회 때도 또 뭐죠? 여기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돼 있죠. 해가림 시설. 그쵸? 그러니까 요 해가림 시설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가치로 보험을 가입을 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가상각하는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해가림 시설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8회 때 나온 문제는 보니까, 뭐죠? 벼에 대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보험료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만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만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험료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한 게 7회 때부터예요. 1회부터 6회까지는 보험료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예, 출제 흐름도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 나왔다고, 야, 지난해 나왔다고, 야, 이거 또 공부하고 그런 식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7회 때부터 이제 보험료 부분이 나왔다가 8회 때, 9회 때 꾸준하게 15점 문제를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또 하나 잘 봐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 다음에 보험료를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는 평년 수확량, 보험 가액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두 번째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만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만이 그 다음에 보험금을 산출이 있어요. 왜? 예, 우리 그 뭡니까 이 과목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알지만 보험금 산식이 대부분 어떻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험 가입금액을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야만이 보험금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옛날에는 뭐 보험금 구하세요 이 과목 문제였지만 이제는 1과목으로 넘어오는 뭡니까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계산 문제 낼 게 없어서 1과목에서 서술형 문제로 내가지고 점수를 주는 용으로 문제가 출제됐지만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년도에 그 합격한 1회 합격하신 그 선배 손해평가사님들이 아직도 이제 현재 그 2차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강의를 뭡니까 중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분은 1회 때 본인이 공부했을 때 그거 그리고 그때 출제가 이렇게 이것이 됐구나 그것이 다 그냥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결국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공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요
해가림 시설, 요 인삼에 대해서 나왔죠. 해가림 시설에 맨날 나오다가 드디어 인삼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이, 그쵸? 예, 해가림 시설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해가림 시설은 제가 금년에 보험가입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강조를 하면서 인삼의 보험가입금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또 잘 봐보세요. 보험료 구하세요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이 과목에 보험금, 옛날로 따지면 이게 인삼보험금 구하세요 하면 이 과목에서 출제, 계산형 문제 출제돼야 되는데 1과목에 문제 8번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만이, 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뭡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막 그냥 나오면 쓸 수 있도록 먼저 해놔놓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뭡니까? 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균 수확량 공부를 했으니까 사실은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들 평균 수확량을 뭡니까 산정해 갖고 보험 가입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을 벌써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평균 수확량 갖고 그냥 무조건 12만 그냥 뭡니까 그 산식만 암기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란 농업수입 감소 보장도 다 수확량을 감소를 보장해 주죠. 예, 여기다 가격 하나만 대주니까 당연하게 같은 툴인 겁니다. 그렇죠? 가입 수확량, 예, 가입 수확량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그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50% 하면은 평년 수확량의 50%가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계약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딱 큰 틀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천원단위 절산 이거 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어요. 예, 이론서 그 어떤 데는 막 틀리게 또 막 바꿔서 또 내고 이거 이론서 발표할 때 최근에 그런 뭐 우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단위로 산출한다. 요거 기본으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했는데 뭐 몇 원까지 나오면 다음에 보험금 뭡니까 산출할 때도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또 뭐 그냥 또 원단위까지 하고 좀 모양새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만원 단위로 산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1000만원 해갖고 피해율이 50%다 하면 이거 500만원 피해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산출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도 저가전 종합 사가수 같은 경우는 평년 착가량이 100%, 그쵸? 예, 요건 50%에서 100% 이런 게 아닙니다. 100%로 가입을 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옥수수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피해 수확량을 우리가 조사하러 가지만은 결국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니까, 그쵸?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표준 수확량으로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니까 그 평년 수확량 이 자료를 쓰지를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로 뭡니까 가입 수확량을 결정해서 여기다가 가입 가격 곱해버리면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벼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 돼 있는데 이 표준 가격이나 가입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틀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다 조건을 줘요. 가입 가격을 주면 가입 가격 적용해서 쓰면 되고 표준 가격을 주면 표준 가격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혼용되냐면 약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입 가격 대신에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또 그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표준 가격은 뭐 직전 연대 시군별 RPC 계약 재배 수매가에 최근 5년 평균값에다 민간 RPG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야 그럼 벼는 또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이 표준 가격을 이렇게 또 산정해야 되는구나 하고 뭐 그냥
뭡니까? 막 그 암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큰 틀만, 뭐 변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뭡니까? 어떻게 구하라고 데이터가, 조건으로 다 주어지니까, 요 조건을 주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써먹어. 필요 없는 조건은 절대로 나오질 않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디에서 본 것 같아. 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뭡니까?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연금별 보상 가입금이 재배 면적이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생산비 보장 방식의 뭡니까?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인삼을 우리가 그 스캠에 따른 수확량을 구하지만 피해를 구하기위해서 구하지만 결국은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현재 뭡니까? 그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이렇게 금년에 그 이론서에 도입됐죠. 바뀌었죠. 옛날에는 막 이런 것들도 원래 이렇게 뭡니까? 운영을 했는데 그 이론서에서 뭡니까? 그 편집자가 그것을 빼고 그냥 뭡니까? 그런 구분 없이 이렇게 안내가 됐던 거예요. 보험 가입연도 플러스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년 적용하여서 가입금을 산정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이론서에서 최근에 바로 이제 그 금년이죠. 금년에 이렇게 1형의 경우는 가입연도 연금이고 2형의 경우는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년을 적용해서 보험 가입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이 결국은 뭐죠? 금년에 1과목에서 출제가 된 거죠. 조금 전에 보셨죠. 보험 가입금액 산정하세요 하는 문제가 바로 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과목은 계산 문제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기본만 알고 있으면 뭡니까?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어떻게 구한다? 있죠? 예.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뭡니까? 6회 때, 8회 때 뭐 이렇게 문제 나온 거 있죠? 예.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다 요걸로 구한 거예요. 옛날에는 시설물 중에서도 특히 해가림 시설이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했었죠. 이거 봐라. 이겁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것도 이제 뭐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하나하나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제 11일 때 나왔죠? 4년근 재배하는데 11월 1일부터 이렇게 가입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삼은 1형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이렇게 가입을 하고 2형이 11월 달부터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왜 2형은 연금법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을 하냐? 한번 봐보세요. 요게 지금 4년근인데 11월 달에 가입했으니까 아이고 2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5년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년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근으로 해주겠다. 이거 바로 그겁니다. 2달만 지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 1년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봐 버리면 막 그 안개했던 것이 야 그게 공부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막 혼돈이 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왜 조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제 강의가 아유 너무 지루해요 좀 짧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4년근이 아니라 5년근을 적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 한다. 그거만 알면 그냥 나머지 주어진 데이터 갖고 그냥 뭡니까 하면 딱히 뭐 30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되면 가입 금액 곱하기 뭡니까 영업요율이거든요. 거기다가 할인 할증률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또 적용해 버리면 딱 끝나 버리는 거예요. 예, 계약자 보험료 그래서 계약자 보험료는 거기다가 뭐죠? 정부 지원 보험료 같은 거 뭡니까 그걸 딱 뭡니까 빼고 나면 차감하고 나면 순수하게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험금을 과세하는 것도 여기 수확량 자료를 여기 다 줬잖아요. 여기 조사하는 수확량 얼마다 다 주죠. 예. 수확량을 다 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뭐 기준 수확량도 다 주죠. 예. 그러면은 뭡니까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게 바로 피해율이거든요. 그 피해율을 구해 갖고 평수 1미평에다가 대입하면 인삼보험금이 그냥 산출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큰 틀만 알게 되면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이 문제를 왜 다시 이렇게 다 뽑아놨냐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1과목이지만 1과목에 순수하게 뭐 가액 금액을 과세해서 15점 문제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험료도 구하고 2과목에 보험금 과세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이렇게 옛날엔 요걸 하나만 풀면 15점이 됐지만 이제는 요거 하나 풀어갖고는 5점밖에 안 되죠. 두 개, 세 개를 풀어야 돼. 각각 또 보험금도 구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뭐죠? 예,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공부를 할 때 항상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그냥 딱 이 문제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많이 뭐 공부를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은 100개밖에 없더라도 그 100개를 뭡니까? 시험장에서 그대로 줄줄줄줄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소한의 지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뭡니까? 딱 압축하고 엑기스처럼 그 딱 압축해갖고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 문제가 직접 그 지식 갖고 그 진짜 100개의 지식 가지고 문제가 마법처럼 풀린다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1과목, 2과목을.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2차 시험 쳐본 분들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마 단답형 문제 야 이거 내가 공부를 안 해갖고 암기하지 않아갖고 야 이 합격이 안 됐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답형 문제 진짜 정말 크게 뭐 암기를 하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어. 대부분 다 그런 걸 딱 느끼셨을 거예요. 계산형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과목, 2과목이 지면 이제 깨진 독고치기 가장 먼저 진행하면서도 1과목에서도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쪽으로 공부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강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한다? 뭐 제주도께 요것도 앞에서 제가 시설물 이렇게 딱 여러분들 할 때 그 보면 이제 보험 뭡니까 비가림 시설, 뭐 농어민 시설, 회가림 시설을 해갖고 각각 뭐 어떻게 되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다.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또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계속 뭡니까 뒤에 따르지 않도록 제가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그 뭡니까 건드려가고 있어요. 이 과목에서 공부하더라도 1과목의 보험 가입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혀 빼고 뭐 순수하게 2과목의 그 내용만 갖고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요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선정하고 나무손해보장은 어떻게 한다? 뭐 요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죠. 나무손해보험금은 딱 1분이면 현재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뭡니까 쉽게 피해율도 금방 딱 구해갖고 그냥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금년도에 새로 이렇게 도입됐죠. 예전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근데 과실 손해보장 방식도 여기 보면은 평년결실수, 평년결과 모질 수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OD는 결실수로 산정하고 복분자는 결과 모질수로 산정한다는 것. 그걸 빼놓고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는데 뭡니까? OD 복분자는 표준 수확량도 같이 가중 적용해서 하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따로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산식을 막 열심히 암기하시는 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놓고 책에 있는 대로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공부를 해봐봐야 계산의 문제 절대로 못 풀어요. 왠지 아세요? 이 표준수확량은 이 복분자의 표준수확량은 뭐냐면 해당 농지 보통 이제 우리가 표준수확량 걸 뭐 해당 농지라는 평년수확량 그렇게 우리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분자의 표준수확량 여기 표준수확량은 뭐냐면 그렇죠. 요게 한 포기에 그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OD에는 이거 표준수확량이 뭔지 아세요? OD는 또 이게
주당, 메타당, 그 표준 수확량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준 수확량이 아닌 겁니다. 예,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뭡니까? 그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지잖아요. 그 조건 갖고 이거 한 폭의 수확량이 얼마구나. 그걸로 산출해 갖고 이걸 또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 계산 문제 같이 실력 따지기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계산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실력 따지기 쫙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특강 하겠습니다 해갖고 문제만 딱 풀어버리면 저야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 뭐죠? 조금 뭐죠?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지 않죠. 예, 문제 풀 때 필요한 지식으로 변환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실력따지 강의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뭡니까? 실력따지 강의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이렇게 연계지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과실손해보장도 이평균 수확량을 쓰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큰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제가 뭡니까 시험 치러갈 때 이런 내용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 이거 과실손해보장은 평균 수확량 이거하고 아니구나 수확감수 보장만 이걸 산출하구나 그 정도로 뭡니까 그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년 정도 이제 쉬었지만은 제가 재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뭡니까 유튜브에서 시험 2주 안 가라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 공부 안 한 상태지만은 그 강의가 되더라고요. 아마 유튜브 보시면 제가 3시간 넘게 아마 동영상이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3시간 동안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만으로 그냥 녹음을 한 거예요. 암기하고 이래갖고 3시간 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고 지난해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2차 강의를 하면서 조금 또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금년에 또 이렇게 다시 이제 2차 강의를 하게 됐는데 금년이 저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진짜 목표했던 뭡니까 수강생의 50%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는 대부분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께서 다시 재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뭡니까 거의 90% 이상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 또한 이제 강사로서의 길은 제가 뭡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저희 수강생들을 아프게 했구나.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결과가 안 나면. 그래서 반드시 지금 현재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진짜 마음은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 100% 합격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뭡니까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은 가입 면적, 요 면적이 나오죠, 그죠? 다 그러니까 인삼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보장 생산비 여기 나왔죠. 거기는 연금별 보상 가액이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의 보험 가액 금액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조사령부나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감수 보장 품목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조사령부나 사료용 옥수수는 경작불능 보장만 해주잖아요. 일단 수확감수 보장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작년인가 예상 문제 딱 냈는데 그게 10회 때 그대로 딱 나왔어요. 경작불능 보장만 뭡니까 해주는 품목 2개 적으세요. 조사령부, 사료용옥수수, 그죠? 저도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또 10회 때는 그게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뭡니까, 문제를 예측하는 예지력이 조금 있나 봐요. 금년에도 많은 부분,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지만은, 그래서, 요런 부분도 보면, 결국은 가입면적 곱하기 수케메탄 보장생산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경작불능 보장, 이 보험금이. 그렇죠? 바로 무엇을
뭡니까 보장해준다 생산비를 보장했다 주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여기 보면은 시설 작물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농업 시설물 같은 거 있죠 어떻게 산정하는가 요것이 50%에서 좀 다르죠 그쵸 예 그리고 농업 시설물은 아까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제조적 기준가액의 90에서 130%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제조적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뭐 또 요렇게 돼 있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어요. 요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1회부터 11회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12회 때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지만 정말 뭡니까 안 나온 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잖아요. 내년도에 뭡니까 1과목에서 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거나 뭐 이런 문제로 또 여러 가지로 또 물을 수 있죠. 시설물도 물을 수 있고 시설 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그리고 최저 보험 가입을 구하고 최대한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음으로 나눠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특약을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 구해봐.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해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특약을 미납했을 때는 감가상각하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름 시설에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 냈던 것을 이제는 농업시설물로 문제가 바뀌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금년도에 출제됐던 그 문제 형태, 그 지문 형태 비스무리하게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흐름은 딱 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뭡니까 보험 가입금이 그래도 계속 지금 보면 꾸준하게 출제돼 있잖아요. 그죠? 공부량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1과목은.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서 완전 완벽하게 숙지하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깨진도 고치기니까 야 과연 우리가 1과목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딱 깨우쳐도 다음에 책을 펼치면서도 아이고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하면서 여러분께서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뭡니까 공부 방법으로 제가 안내드리기 위해서 깨진도 고치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또 보셨지만 보험료 구하세요. 일이 많이 나오죠. 여기 제가 말했지만 6회 때, 7회 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가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공부량이 조금 됩니다. 1과목에서. 그쵸? 예, 암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그 골격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과목을 뭡니까 실력 따지 강의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보험료 산정에 관계되는 우리가 필수 지식이 뭔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